요즘 2차 전지 때문에 걱정 많으시죠? 전기차 시장이 좀 주춤하니까요. 그런데 정말 이게 끝일까요? 오늘 전기차 넘어 있는 배터리 산업의 진짜 미래, 그 새로운 가능성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아니, 한때는 정말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오르던 게 배터리 주식이었잖아요. 근데 요즘 보면 영 힘을 못 쓰니까 이제 정말 파티는 끝난 건가? 이런 생각 다들 한 번쯤 해보셨을 거예요. 실제로 전문가들 전망도 좀 어두워요. 전기차 판매가 둔화되면서 직격탄을 맞았다는 거죠. 신용평가사에서도 비후호적이라는 평가까지 내놨을 정도니까요. 자, 그럼 이걸 진짜 그냥 위기라고만 봐야 할까요? 아니면 어쩌면 이게 뭔가 새로운 기회의 시작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지금부터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문제의 핵심은 바로 이 전기차 캐즘이라는 현상 때문이에요. 말 그대로 전기차 수요가 일시적으로 주춤하는 건데 이게 배터리 산업 전체를 흔들어 버린 거죠. 투자자들 마음도 불안해지고요. 근데 진짜 재밌는 건 지금부터예요. 배터리 회사들이 그냥 전기차 시장 다시 좋아지겠지 하고 손 놓고 기다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완전히 새로운 아주 강력한 성장 동력을 막 찾아내고 있거든요. 앞으로 배터리 산업의 미래를 이끌어갈 세 가지 핵심 분야가 있습니다. 딱 기억해 두세요. 첫째, 에너지 저장 시스템, 바로 ESS고요. 둘째는 로봇, 그리고 마지막은 차세대 배터리 기술입니다. 자, 첫 번째가 ESS라고 했죠. 이게 뭐냐면요. 그냥 도시나 공장을 위한 엄청나게 큰 보조 배터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낮에 태양광으로 만든 전기를 저장해 뒀다가 밤에 꺼내 쓰는 거죠. 그러니까 24시간 내내 안정적으로 전기를 쓸 수 있게 해주는 아주 중요한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마침 이 SS 시장에서 우리 기업들한테 엄청난 기회가 생겼어요. 바로 미국이랑 중국 사이의 갈등 때문인데요. 미국이 중국산 배터리에 높은 관세를 딱 매겨버리니까 그 거대한 미국 시장의 빈자리를 우리 기업들이 파고들 수 있게 된 거죠. 정말 절호의 찬스예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기회냐면요. 수치를 한번 보세요. 2025년에 23%였던 북미 시장 점유율이 불과 2년 뒤인 2027년에는 무려 86%까지 치솟을 걸로 예상돼요. 와, 이건 뭐 거의 시장을 장악하는 수준이죠. 자, 두 번째 성장 동력은 바로 로봇입니다. 요즘 뭐 테슬라, 옵티머스 같은 휴머노이드 로봇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이런 로봇들이 오랫동안 움직이려면 당연히 배터리가 필요하겠죠. 그것도 아주 가볍고 성능 좋은 배터리가요. 로봇에 들어가는 배터리는 좀 특별해야 해요. 가벼우면서도 힘이 좋아야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상대적으로 무거운 LFP 배터리보다는 에너지 밀도가 높아서 더 가볍게 만들 수 있는 NCM 배터리가 로봇에는 더 딱 맞는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물론 여기서 너무 앞서가면 안 돼요. 한 증권사 연구원도 로봇 시장이 아직은 전기차나 ESS 시장 규모를 대체하기엔 너무 이르다고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로봇은 뭐랄까 당장의 주력이라기보다는 미래의 가능성 정도로 보는 게 맞겠죠. 자, 그럼 이제 진짜 게임 체인저 얘기를 해볼까요? 바로 이 산업의 판도를 완전히 뒤바꿀 수 있는 기술 경쟁입니다. 혁신적인 기술을 누가 먼저 손에 쥐느냐, 이게 핵심이죠. 지금 배터리 기술의 가장 큰 숙제 중 하나가 바로 음극재라는 부품이에요. 현재는 주로 흑연을 쓰는데 이걸 실리콘으로 바꾸면 에너지 용량이 훨씬 커져서 주행거리가 확 늘어나거든요. 근데 치명적인 단점이 있어요. 충전할 때마다 실리콘이 막 300씩 부풀어 오르면서 쉽게 망가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찾아낸 해법이 바로 나노 기술입니다. 이 부풀어 오르는 실리콘을 아예 눈에 보이지도 않을 만큼 작게 나노 크기로 쪼개서 쓰는 거예요. 비유하자면 큰 풍선 하나를 넣으면 터지지만 아주 작은 구슬 수백 개를 넣으면 괜찮은 거랑 비슷한 원리죠. 이렇게 팽창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결국 이 기술이 우리가 원하는 걸 가능하게 해주기 때문이에요. 바로 한 번 충전으로 더 멀리 가고 충전은 훨씬 더 빨리 되는 거예요. 소비자 입장에선 이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배터리 기술의 끝판왕이라고 불리는 전고체 배터리가 기다리고 있어요. 이건 에너지 밀도는 최고로 높이면서 화재 위험은 거의 없애는 정말 꿈의 기술이죠. 삼성 SDI 같은 곳에서는 2027년 상용화를 목표로 지금도 열심히 개발 중이고요. 자, 그럼 이렇게 돌아가는 상황 속에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뭘 봐야 할까요?
어떤 포인트를 짚어야 할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단 단기적으로는 숨통이 좀 트일 것 같아요. 그동안 계속 떨어지기만 하던 리튬 같은 원자재 가격이 다시 오르고 있거든요. 이게 왜 좋냐면 예전에 싸게 사던 원자재로 만든 배터리를 지금 비싼 값에 팔 수 있게 되니까 기업들 수익성이 좋아지는 레깅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기업들을 보실 땐 이렇게 나눠서 생각하면 편해요. 완성품 배터리를 만드는 셀 업체,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을 만드는 소재 업체, 마지막으로 배터리 공장에 들어가는 기계를 만드는 장비 업체. 각각 주목해서 봐야 할 포인트가 조금씩 다릅니다. 자, 오늘 내용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째, 단기적으로는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서 수익성이 좋아지고 있다. 둘째, 중기적으로는 전기차 대신 ESS 시장이 강력한 성장 동력이 될 거다. 그리고 마지막, 장기적으로는 결국 실리콘 음극재나 전고체 배터리 같은 압도적인 기술력을 가진 기업이 승리할 거다. 딱 이 세 가지입니다. 결국 전기차는 시작에 불과했던 거죠. 배터리가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움직이는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 배터리가 우리의 미래를 책임지게 될까요? 그 주인공을 가리는 경쟁은 바로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